자, 보자. 자, 우리 증가함수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냥 쭉 복습하는 거야.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 자, x1이 있고요. x2가 있어요. 그런데 x1보다 자, 만약에 이렇게 성립하고 f의 x1보다 f의 x2가 더 크대요. 우린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부르죠? 증가함수라고 불러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x1 그리고 큰 건 맞는데 f의 x1 그리고 이렇게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결국 어떤 경우냐면 x1과 x2라는 건 이무의 실수야. 그러니까 어떤 i를 정한다 하더라도 이 이무의 실수 두 개에서 얘가 더 크다면 함수값도 더 크다면 증가, 작다면 감소. 그럼 당연히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고 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야. x1이 있고 x2가 있는데 당연히 얘가 더 크죠. 함수값도 얘가 더 크죠. 하지만 얘는 x1이 있고 x2가 있을 때 얘가 더 크지만 함수값은 작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증가와 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이런 표현이 붙어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흔히 말하면 그냥 당함수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어떤 특정한 구간을 말하고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다고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이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대요. 그렇게 해놓고 이런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데 증가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함수를 미분해봤어. 저 미분한 값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양수여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도함수의 함수값이 기울기니까.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는 건 항상 미분계수가 양수의 형태를 띠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한테 질문을 던졌어. 그래서 fx라는 식이 주어졌어. fx라는 식이 예를 들어서 ax의 세제곱 플러스 b의 x의 제곱 플러스 c의 x 플러스 d라고 주어졌어. 이게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대. 혹은 이 증가한다는 표현 대신에 어떤 표현을 쓰기도 하냐면 1대1 대응 혹은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런 표현으로 대체하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아이의 도함수를 구하죠. 그리고 이 녀석이 0보다 크다라고 놓고 풉니다. 맞아요? 뭔가 아쉽지? 같다. 그렇죠. 이렇게 푸셔야 돼요. 맞죠? 문제가 주어지고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 혹은 실수 전체에서 1대1 대응이다. 혹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미분 계수가 그러니까 도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큰 건 당연한데 0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녀석이죠? x의 세제곱. 증가하는 거 맞잖아. 그런데 얘는 분명히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값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터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선생님,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돼요. 왜냐면 한 부분에서 이렇게 살짝 터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바로 옆에 있는 녀석과 바로 오른쪽에 있는 녀석끼리는 요 성질이 성립하잖아. 얘보다 살짝 다른 녀석은 아래 있는 거 맞고 여기서의 미분계수 0이라고 하지만 살짝 터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거야.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걸 반대로 이거이면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야 합니다. 안 되죠? 미안해요. 이런 그래프일 수도 있어요. 맞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
그리고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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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영영영영영, 양수, 양수, 양수. 어쨌든 이거인 건 맞잖아. 그치? 하지만 증가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풀 때는 터치하는 개념이지만 이렇게 쭉 0일 수도 있잖아. 근데 이런 경우에 이 값과 이 값, x1과 x2 얘가 큰 건 맞는데 함수값이 더 큰 건 아니잖아. 그렇죠? 왜냐면 우리 증가한다는 여기 등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는 성립하지 않는다, 열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풀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뭐냐면 f'x를 구한 다음에 이 녀석의 무엇이 판별식이 0보다 어떠하다라고 풀죠? 자, 3차함수야. 근데 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려면 이런 그림이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 녀석의 함수값은 얘 같은 경우는 도함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도함수가 공중에 붕 떠있는 형태로 나오겠죠. 맞죠? 정말 오랜만이라서 힘들어? 자, 다시 우리가 예를 들어 3차함수를 떠올려보자. 이런 그림을 가지면 얘는 이렇게 된다고 알고 있어요.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알고 계시죠? 3차 함수를 대표로 한다면 그렇다면 실수 전체를 증가하는 그림은 얘 아니야. 맞죠? 얘는 맞죠? 얘도 맞죠? 한마디로 도함수는 x축과 접하는 건 가능해. 안 만나도 돼. 근데 만나면 돼, 안 돼? 안 되죠? 따라서 이 녀석의 판별식은 정원아 오랜만이니까 0보다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작거나 같다라고 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이게 이제 증가 함수의 기본이야. 그렇다면 감소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감소함수에서는 그렇다면 감소하면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당연히 f'x의 값은 0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똑같은 원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거이면 감소한다. 당연히 이것도 성립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걸 만족하려면 f'x에서 이 녀석의 판별식은 0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0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요? 조건 어떻게지? 왜 고민을 하세요? 두 개의 식을 가지면 뭐가 생겨? 극값이 생기죠. 극값이 뭐야? 증가에서 감소로,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게 극값이잖아. 극값이 생기면 전체에서 증가 감소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치? 근데 중근은 괜찮지? 터치니까. 맞죠? 따라서 판별식의 0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작거나 같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되셨나요? 자, 여기 솔직히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헷갈리는 부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3참수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fx예요. fx가 이 녀석이 을 구하세요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자, fx가 감소하는 구간을 구하세요. 되게 단순하죠? 1부터 3까지 감소하고 있잖아. 그쵸? 어떻게 쓰죠? 1번 2번 3번 구생 맞추기 4번 구생 맞추기 3, 4는 아니라는 소리야. 뭐 시험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뭐 하나 이상한 거 지금 넣겠지. 자, 결국 1번이냐 2번이냐 싸움이야. 자, 질문 다시 할게요. fx가 감소하는 구간을 구하시오야. 질문은 1번이냐 2번이냐.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을 들 거야. 2냐 2냐야?
기권 없어. 기권이 모르는 걸로 인식할게요. 확률은 반반. 이 정도면 할만하잖아. 그래서 감소하는 구간을 물어봤어요. 감소하는 구간입니다. 저는 다 맞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자, 1번 아니면 2번이야. 자, 하나, 둘, 셋.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들어. 빨리 들어. 모르는 거야, 그럼 둘 다? 설마. 1번 또. 1번. 1번. 저 2번이에요, 2번. 너 갑자기 또 2번이야. 저는 2번으로 할게요. 그래요. 자, 2번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일단 이게 어떤 느낌으로 나오냐면 기억, 니은, 디귿으로도 가끔 나와요. 이 아이가 감소하는 구간은 1부터 3까지 열린 구간을 보통 주거든. 그럼 틀린 거야. 그렇죠? 왜 틀린지 모르고 틀리지 마. 그렇죠? 이거 아니에요. 왜 그렇죠? 자, 1 시크해봐. 1과 1 옆에 살짝 있는 녀석. 저 성립하죠? 그렇죠? 1과 1 옆에 있는 녀석 성립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1도 포함시키면 당연히 맞는 거야. 그렇죠? 1에서의 미분에서 0인 걸로 관심이 없어. 그치? 1과 1 옆에 있는 녀석 당연히 성립하니까 1도 당연히 저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뭐 3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감소하는 구간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뭘 찾아야 돼? 극값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실제 극값을 찾고 극소, 극대를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감소하는 구간을 찾으라는 문제에서는 당연히 극대값과 극대값이 예를 들어서 x가 알파에서 극대값이 나오고 극소값이 x가 베타에서 극소값이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간을 알파, 베타 이렇게 그냥 정하시면 돼요. 닫힌 구간을. 자, 그럼 묻힙니다. 이 fx라는 함수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틀려요? 자, 시험에서 이런 고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쵸? 자, 의미가 달라요? 감소하는 구간을 물어본다는 건 내가 감소하는 구간을 구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뭐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얘기를 하라는 거야. 그렇죠? 근데 어딘가에서 감소한다는 표현은 그 녀석의 일부만 사용해도 되는 거야. 이런 거야. 집합이야. 이런 집합 A가 있다고 치자. A 원소는 뭐예요? 1, 2, 3, 4, 5죠? 1, 2, 3은 A의 원소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얘기야. 그쵸? 우리가 집합 A의 원소를 구하라 할 땐 전체를 말해야 돼. 감소하는 구간을 구하려면 전체를 말해야 돼. 그치? 그런데 만약에 어디에서 감소한다는 표현을 말할 때는 일부분만 말해도 되는 거야. 그럼 봐봐. 다시. 증가하는 구간을 구해보자. 아마 요건 알 테니까. 여기는 1과 3이 써있겠죠? 그쵸? 자, 정원아. 닫힌 구간 열린 구간. 지휘야, 닫힌 구간 열린 구간. 감소할 때도 닫힌 구간인데 여기도 닫힌 구간이야? 네, 그래요. 그렇게 확실한 눈빛이 필요해. 그래서 혼동되면 안 돼요. 구간을 구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닫힌 구간을 선택을 하시고, 하지만 무한대 파트는 열린 구간을 표시하는 게 맞죠. 무한대는 닫힌 구간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리고 어디에서 증가한다, 어디에서 감소한다 이거를 구간 전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면 가끔씩 어차피 이제는 극대 극소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잖아. 그렇죠? 가끔씩 문제가 나오는데 두 가지 표현으로 나와. fx가 뭐 1부터 3까지에서 요 구간에서 여기에서 증가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러면 1하고 3이 극값인가 보다. 그러면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왜냐면 여기서 내가 여기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여기서 감소하는 건 당연히 맞잖아. 그렇지? 그리고 헷갈리라고 이렇게 내기도 해. 근데 맞잖아. 그치? 근데 얘가 극값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야. 근데 감소하는 구간이 이렇게 나올 때는 얘가 극값을 가지는 파트인 건 맞아. 그러니까
이 감소한다라는 그 저 구간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붙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렇죠? 앞에 따라오느냐, 뒤에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문제 풀이는 바뀌는 거야. 그래서 감소하는 구간, 증가하는 구간으로 주는 게 훨씬 편해. 왜냐면 그건 정확하게 극대극소에서 잘리는 게 명확하니까. 됐죠? 일단 증가감소 파트에서는 여기 조금 신경 쓰시고 우리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표현을 1대1 댐 역함수라는 표현으로도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3차 함수뿐만이 아니지 4차 함수에 똑같이 적용될 거 아니야. 근데 생각해봐.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와 감소한다라는 문제는 4차 함수에서도 나올 수 있다 없다.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이 문제 있잖아. 1대1 댐 역함수가 존재하는 이 문제. 아마 문제 풀어보면 거의 3차 함수였을 거야. 4차 함수로도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쵸? 왜 없어요?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왜 없어? 4차 함수 뭐야? 생각해보자. 기본이요? 뭐 이런 것도 있죠. 그쵸? 감소하다가 증가하죠. 무조건. 전체에서 증가나 전체에서 감소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전체에서 증가, 전체에서 감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함수는 홀수 차수밖에 없어요. 1차, 3차, 5차, 5차를 내겠니? 아니요. 그죠? 5차 도함수가 4차 방정식이야. 그쵸? 좀 심하지? 1차를 내겠니? 바보가 아닌 이상 1차를 내지 않겠지. 그러니까 맨날 나오는 게 뭐야? 3차. 증가감소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는 거의 다 3차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구간, 요 표현들 증가한다는 표현이 나왔을 때 도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판별식으로 하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쓴다는 거 기억하고 푸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자, 이제 극대극소 얘기. 진호가 극값이 뭐예요? 연속의 함수 fx에 대하여 정말 연속이어야만 극값이 존재할까? 지우야, 연속이어야만 극값이 존재할까? 네. 극값 있어요, 없어요? 극대값 없어요. 있어요. 이가 극대값이에요. 왜냐면 자, 문제 부류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처음 극값이라는 건 여러분들은 극값을 구하려면 무조건 f'x를 구하죠. 그게 0인 값을 구하는 게 맞잖아. 근데 원래 극값의 시작은 다 했어? 왜? 모르죠. 모르는 뭐지? 자, 극대값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변에서 가장 크니까 이게 극대값이야. 그러면 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얘는 A에서 극대값을 가져야 안 가져요? 안 가자. 가져요. 얘 있잖아요. 얘. 이 주변에서 가장 커, 안 커? 커요. 커요. 연속이라는 말도 없고요. 미분 가능이라는 말도 없어요. 얘는 그냥 주변에서 가장 크기만 하면 돼. 안 믿었어. 오늘 그거 못했거든? 1차가 어쩌고. 오늘 이제 10시. 그래가지고 수학가서 안녕.
뭐가 그렇게 말했어? 아니야, 딴 얘기야? 자, 극대값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봐봐. 연속 미분간은 아니에요. 극대값은. 원래 극대값의 정의는 그냥 주변에서 가장 큰 값이야. 그러니까 불연속이어도 돼. 연속이 아니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이 안에서 극대와 극대값과 극소값의 개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한번 구해보세요. 극대값과 극소값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양 끝엔 제외하고, 열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원 해봤어? 극대 몇 개? 네. 극소는? 맞아. 지우는? 극대는 몇 개? 네. 극소는? 네. 4개? 진우는 극대는? 극소는? 자, 일단 극대는 일치하네요. 조심 왜 그래? 자, 일단 극대 4개는 맞아. 극대 4개는 맞아. 왜? 너무 명확하거든. 하나, 둘, 셋, 넷. 맞지? 너희가 생각하는 거랑 맞아요? 일치해? 일치가 안 하면 더 큰일이야. 일치해요. 일치해. 극대는 일치해? 오케이. 자, 그럼 극소 얘기를 해볼게요. 아마 너희가 4, 5, 6이잖아. 그러니까 4개라고 생각하는 건 이거 극대 극소일 거고, 이것도 극소일 거고, 이거랑 이거까지가 4개였을 것 같아. 아니야? 아, 잠시만요. 최 극소잖아. 하나, 둘, 셋. 아, 5개가 맞는 것 같아요. 어? 하나, 둘, 셋, 6개가 맞는 것 같아요. 6개가 맞아요. 무슨 다부터 나왔는데 뭐 6개. 자, 어쨌든 간에 봐봐. 잘 보자. 연속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주변에서 가장 크고 작으면 돼. 큰 건 제가 쉽게 냈어요. 그쵸? 자, 작은 거 얘기해 봅시다. 이거 너무 극소지. 미분, 가능 이런 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극소값을 구하라 그랬어.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올라갔잖아. 극소 맞죠? 그런데 자, 요 라인에서는 얘가 가장 작은 거 맞지?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구멍이, 자, 여기는 근데 얘는 극소가 맞는데 얘는 구멍이 뚫렸어. 그러니까 얘는 극소가 될 수가 없죠. 이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여기 살짝 위에 있는 값, 그 살짝 위에 있는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더 이상 없다가 여기서 극소. 근데 요 옆에 갑자기 쭉 올라가서 여기서 딱, 얘는 이 주변에서 가장 작은 거 맞죠? 그러니까 얘도 극소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렇게 점으로 튀어나와 있는 녀석들이 극소나 극대값이 될 수가 있어요. 불연속이어도 극소나 극대는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왜 F'랑 X를 써야만 했을까? 써야만 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 자체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푼 것뿐이야. 어차피 이 문제는 그래프로밖에 못 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제가 한 이 내용은 오로지 그래프로밖에 문제를 못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게는 잘 안 나오고요. 딱 이 정도 느낌으로 보통 나와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치자. 얘 극대 있어요 없어요? 극대값. 야 집중하세요. 극대값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봐봐 딴 생각하니까 그냥 일단 됐고. 않았어요. 자 그럼 극소값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래서 요 녀석의 극소값이 맞죠? 하나의 극소값을 가집니다. 맞죠? 근데 가끔 이거 착각을 해요. 자 근데 이 값을 만약에 같게 나눴어요. 극소값은 하나예요? 두 개예요? 예요. 두 개죠? 자, 이 값이 y 값이 2였어.
극소값의 합을 구하래요. 얼마예요? 극소값의 합을 구하래요. 사요. 얼마예요? 4예요? 2예요? 사요. 4. 지우는 사요. 4. 진욱이는 4. 그쵸? 그쵸? 얘의 극소값 2고 얘의 극소값도 2니까 4라고 하셔야 돼요. 같다고 해서 극소값의 합을 구하는데 하나만 더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2차 방정식하고 똑같아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다. 이거 중근이잖아. x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중근을 가지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두 근의 합을 구하래. 실근의 합을 구하래. 그렇다고 마이너스 1이라고 써요? 마이너스 2라고 써요?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거 맞죠? 똑같은 원리야. 중복된다고 해서 그게 하나의 근이 되는 건 아니야. 하나의 극소값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프로 묻는 문제는 딱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까지 복잡하게는 안 주고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좀 줘요. 아니면 일부분만 쪼개서. 그렇죠? 하지만 이 정도 풀 수 있으면 어차피 다 풉니다. 점 튀어나가는 거 의식하시고요. 불연속이라고 해서 극값을 가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은 여기에 이제 조건을 가지. 얘가 혹은 어떤 구간에서 연속 미분이 공간 이렇게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도함수를 구했던 거야. 혹은 다함수로 주죠. 우린 다함수라는 표현을 보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고 이 전제를 깔고 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f'(x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저 표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래프가 있지 않은 이상 우리도 문제를 풀기가 힘든 거지. 그리고 아까 그래프 대신에 이렇게 나오기는 해요. 하나, 두 개, 세 개 주는데 얘는 다항함수, 얘는 함수값, 얘는 다항함수 이렇게 주기도 해요. 구간별로 나눠서. 그래서 다항함수 쭉 갔더니 갑자기 여기서 쭉 하고 함수값을 여기서 딱 시켰는데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나오는데 2차 함수가 구간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건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 구간별로 나눠줬습니다. 그럼 이 녀석은 극대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극소값은 몇 개 있어요? 2개. 2개.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렇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그래프로만 해석이 가능한 거야. 근데 구간별로 쪼개져서 선생님 불연속이니까 극소값, 극대값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극소, 극대의 정의는 뭐냐면 주변에서 가장 큰가, 주변에서 가장 작은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 다항함수라는 이런 조건이 깔려 있으면 당연히 f'x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f'x를 구해서 미분 계수가 어떤 값, 0인 값을 찾죠. 그리고 나서 그때 좌우에서의 뭘 찾아? 부호의 변화를 찾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fx가 주어졌어요. 얘가 3차예요. f'x를 구했어요. 얘는 2차예요. 자, 3차 함수가 2차 함수가 딱 됐어. 근데 이 2차 함수의 도함수가 요런 그래프인 경우랑 요런 그래프인 경우랑 요런 그래프인 경우 세 가지가 있을 거야. 이건 도함수야. 그럼 우리는 알고 있어. 도함수의 값이 뭐가 됐을 때? 0이 됐을 때 함수값이 그때 미분계수가 0일 때 그 값이 생긴다. 그리고 도함수의 함수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라는 건 실제 원 함수의 그래프는 뭐하고 있는 거야? 증가. 마이너스는 감소. 그럼 이 값에서는 뭐가 생기고? 극대. 이 값에서는 뭐가 생기고? 극소. 따라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알고 있는 거죠? 자, 이 녀석은 증이야. 증가하다가 터치하고 증가야. 그러니까 증가하다 요 라인에서 터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증가하다가 터치하고 증가. 그 값을 가지는 건 아니야. 그래서 너희가 착각하는 게 이제 문제가 조금 까다로워지는 경우에 미분계수가 0인 것만 겁나 열심히 찾아. 그래서 답이 딱딱딱 3개가 나왔다. 이건 이제 어려운 문제겠지. 3개 나와서 신나게 풀었어. 그래서 하나 계산을 끝냈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풀풀 혹은 마마였던 거지. 좌우에서. 이렇게는 그 값이 되지 않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까지도 생각은 하셔야 돼요. 심한 문제에서는.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징징징징징징 그렇죠? 0이 되는 경우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 그냥 흘러가. 그래서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극값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항상 극대극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fx를 가지고 f'x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값을 구해봐야 돼. 뭐 예를 들어 알파하고 베타에서 0이 되는 값이 생겼어. 그럼 fx를 구하겠죠. f 알파와 f 베타를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린 봐야 돼. 이 녀석의 좌우에서 풀마 풀인지 마 풀마의 변화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풀마 풀이냐 마 풀마냐에 따라서 그래프는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되느냐를 우리가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실 수도 있어야 되겠죠. 자, 3차 함수는 결국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그래프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제 기억력 테스트. 다른 것들이 재미없죠?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그런 것도 해요. 자, 기대에 비는 다 어떻죠? 일정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대 여기를 몇 대 몇으로 정의하고 2대 1로 정의를 하죠. 그렇죠? 그 값의 x좌표의 차이와 요 또 다른 한정까지 2대 1의 비를 가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대 1 혹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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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요게 이제 변곡점을 지나는 녀석이 있을 거야. 그렇죠? 몇 대면? 1대 루트 3. 그렇지. 외우세요. 증명은 이제 안 합니다.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이제는 외울 단계야. 1대 루트 3이라는 비를 가져갑니다. 근데 이 말은 이 그래프가 항상 이렇게 반듯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그래프여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래프에 이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 하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접점이에요. 극대값 아니에요. 두두두두두 두두두두 이렇게 해서 여기 변곡점이 되겠죠. 당연히 여기에 비가 2대 1의 비를 따라간다. 이거는 이렇게 접해도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렸어. 그러면 이 라인이 있겠죠? 여기도 몇 대 몇이에요? 1대 루트 3. 똑같이 적용돼요. 이거는 이렇게 수평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은 미분계수가 기울기가 똑같은 두 개의 직선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율 관계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거기에 하나 더. 극값의 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있겠죠? 우리는 이 값을 극값의 차라고 불러요. 어떻게 구하죠? A 2분의 외우세요. 그죠? 2분의 A 차의 세제곱.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조합이 이 둘 사이의 거리가 2일 때잖아요. 그렇죠? 둘 사이의 거리가 2일 때. 그래서 2분의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일 때 1일 때가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얼마? 2대 4의 비율이 뜨는 경우. 그렇죠? 2, 4. 이 구조가 겁나 많이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잖아요.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변곡점이라는 건 또 다른 특성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변곡점은 어떤 특성을 가지냐? 자, 이런 수정이 있어요. AX의 세제곱 플러스 B의 X의 제곱 플러스 C의 X 플러스 D는 0이다. 변곡점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얘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치자.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점대칭 도형이니까. 만약에 이게 변곡점이야, 베타가.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를 알파라고 놓으면 얘는 알파에서 일정한 값을 뺐고 얘는 알파에다가 일정한 값을 더하는 값이야. 그러면 세 근의 합은 그렇죠. 변곡점의 x좌표 3배가 뜹니다. 따라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요 식에서 마이너스 a분의 b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죠? 세근의 합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마이너스 a분의 b를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는 세근의 합이라고 부르는데 이 녀석을 얼마로 나눠주면 세근의 합이 결국은 변곡점이 3배가 되는 거니까 얘를 얼마로 나눠주면 3으로 나누면 무조건 변곡점의 x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2의 x의 세제곱 플러스 얼마 정도 해볼까요? 8? 12? 12? 아이씨, 얼마 정도 줄까? 6? x의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4는 0 4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6 한마디로 마이너스 3이 세근의 합이지. 그래서 그럼 변곡점의 x좌표는 뭐가 떠요? 마이너스 1이 변곡점 x좌표가 뜨는 거야.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1을 중점으로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그래프가 될 거라는 걸 대충 위치를 측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이나 이런 것들을 구할 때도 굉장히 유리해요. 왜 유리할까? 최고상의 계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극값의 차량을 연계시켜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곡점이라는 거는 항상 이 3차 함수에서 세 근의 합을 3으로 나눈 값이 변곡점의 좌표다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정원아 오랜만에 앉아있으려니까 힘들지? 아니 힘든 것 같아. 할 일이 너무 많아. 할 일이 벌써 많아? 학교에? 학교에 할 일이 벌써 많아? 아니에요. 수행평가 벌써 시작했어? 오늘 12시간에 제출해야 되는 게 2개나 있어요. 수행평가를? 너 지난주에 쉬었잖아, 금요일날. 네. 그치? 네. 그럼 언제 수행평가를 낸 거야? 수행평가 도대체 언제 나온 거야? 너 이 시험 끝나고 이틀 학교 가고 이거 쉬었잖아. 뭐 언제 수행평가 나온 거야? 연휴 때요. 아 그럼 그 이틀 나갔을 때 수행평가 나온 거야? 그때 지구랑 쌤이 어. 지구 영상을 2시간짜리 보내주더니 어. 올리래요. 저는 그게 기한이 오물변했을 거고 끝나고 가서 열심히 해야 되네. 우리 반에서 언니 그렇게 말했어. 아니 은영이 그런 말 안 했는데. 근데 내 친구가 기한 되게 긴다고 했대. 나중에. 오케이. 자, 하자. 할 건 하자. 자, 3차함수 형태에서는 기본적으로 도함수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3차함수의 그래프에서는 비율 관계 2대1, 1대1, 1대1, 그리고 1대 루트 3이라는 비가 뜨고요. 극값의 차를 구하기 위해서 2분의 a차의 세제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차함수에서는 세 근의 합을 3으로 나눈 값이 반드시 변곡점의 x좌표가 된다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 아이가 만약에, 좀 질문이야. 자,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였고 이게 변곡점인데요. 이걸 딱 지나는 직선이 있었어요. 이 녀석의 값이 만약에 1이었어. 거기에 갑자기 이상한 직선 하나가 달라붙었어. 이렇게. 이 말은 뭐예요? 3차 함수와 이 직선이 함께 합쳐진 차함수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이 세 근, 이 세 실근의 합은 얼마가 될까요? 3! 3. 왜 이렇게 되는지 보자. 얘가 만약에 ax의 세제곱 플러스 b의 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였다고 치자. 저 직선을 mx 플러스 n이라고 치자. 이걸 이항시켜서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니야. 근데 봐봐. 우리 세근의 합 구할 때는 요거밖에 안 써요. 네. 여기 안 쓰죠. 네. 그러니까 직선이 아무리 달라붙어 봤자 세 근의 합에는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줘. 그러니까 세 근의 합은 항상 일정한 거다. 근데 가끔씩 이제 형용되는 게 뭐냐면 이걸 안다 하더라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얘랑 두 번 더하는 건가요? 맞아요? 만약에 이 문제가 요 녀석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요 녀석의 좌표가 얼마가 뜰까? 2가 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1하고 2를 더해서 1이라고 쓰면 되나요? 아니요. 2를 두 번 더 해야겠죠. 그렇죠. 얘는 중근은 당연히 두 번 더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또 단순하게 따지면 x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는 식인데 두 개가 있는데 한 번 더하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하면 결과적으로 똑같이 3이라는 값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근데 그 3이라는 값을 3으로 나눈 값이 결국 변곡점의 좌표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걸 알고 있다면 뭘 또 쓸 수 있느냐? 변곡점의 좌표가 지금 1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 그림이야. 비율 관계가 성립하는 그림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변곡점이 항상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극값, 또 다른 한 점, 또 다른 한 점이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곡점의 좌표를 알아버리면, 변곡점의 x좌표를 알아버리면 극값이나 또 다른 한 점 만나는 그것들을 비율 관계로 체크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야. 그 모든 기준이 뭐가 됩니까? 변곡점이 됩니다. 그래서 변곡점은 알고 가자. 아시죠? 요거는 3차 함수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제 4차 함수 해야죠. 자, 4차 함수 얘기를 좀 해봅시다. 사차함수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림이 만들어져요. 뭐 작게 한번 볼게요. 여기서 만날 수도 있고요. 접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밑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떤 그래프가 만들어지죠? 이거 더함수야. 4차 함수는 극소값 한 개만을 가집니다. 그쵸? 그럼 얘는 뭐 이런 그래프가 돼요. 그냥 꿈틀꿈틀하는 그래프인 거야. 자, 얘는 그럼 뭘까요? 여기서 중근, 여기서 실근이죠. 좀 달라요. 얘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얘랑은 달라요. 얘는 그냥 흘러내리는 그래프고요. 얘는 반드시 3등분이 존재하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 녀석은 3개. 하나, 둘, 셋.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는 극소, 플러스 마이너스는 극대, 마이너스 플러스는 극소. 그래서 얘는 그냥 적당히 이렇게 꿈틀거리는 그래프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이제 방향이 좀 바뀌겠죠. 그러면 얘는 극소인데 얘는 중근이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자, 이 아이는 마찬가지로 하나의 극소값만 가져요. 그래서 흘러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4차 함수에서 얘랑 얘는 극소값이 지금 하나이기도 하고 뭐 솔직히 의미가 없잖아요. 흘러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활용해야 되는 그림은 이 세 가지. 근데 얘랑 얘는 어차피 그냥 좌우 대칭인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그 두 녀석이니까 별도로 나눠 생각할 필요는 없겠고, 이제 얘가 세 가지 형태가 나오죠. 똑같은 3차 함수에 위쪽에서 만나냐, 정가운데서 만나냐, 아래쪽에서 만나냐에 따라서 좁고 넓고 서로 같고 넓고 좁고, 좁은 쪽에서는 짧게, 넓은 쪽에서는 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쪽에서는 이렇게 오다가 살짝 하고 길게. 얘는 같으니까 좌우가 대칭인 구조가.
얘는 긴 쪽에서는 길게, 짧은 쪽에서는 짧게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의 간격을 통해서도 극소값과 극소값이 누가 더 큰 극소가 나오는지도 유추가 가능해요. 왜냐면 그래프의 모양을 가지고 판단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삼중근을 가지는 그래프와 이렇게 극대값이 존재하는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그래프를 다 보시면 극대값이 존재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오로지 얘밖에 없죠. 그렇죠? 4차 함수에서 극대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4차 함수에서 을 가진다는 말은 f'x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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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보고 판단하세요. f'x가 어떻게 풀 거냐고. f'x가 근을 몇 개 가져? 3개요. 3개. 무슨 근? 서로 다른 3개. 3근. 3근 맞아요. 3근 3개 근.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지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제 3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지는 조건을 확인해야지. 그렇죠? 먼저 조리제법을 하겠지. 얘가 서로 다른 3실근. 그러면 첫 번째 조리제법을 할 거야. 그렇죠? 이건 조리제법으로 우리가 찾아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몇 개의 근을 가져야 돼요? 2개. 판별식 쓰나요? 아니요. 네. 판별식 안 쓰면 어떻게 돼? 네. 미지수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요거 대입했을 때 0 나오면 어떻게 안 돼요? 안 되죠? 그거 제거해줘야 돼. 그것 때문에 틀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3개의 식을 가진다는 말은 조리제법 한번 진행하고 그 다음에 요 2차식은 판별식을 쓰면 되는데 얘가 판별식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얘가 얘 녀석과 같은 녀석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는 값은 반드시 뭐 해줘야 돼?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반대로 극대값을 가지지 않을 조건은 어떻게 커요? 중근을 가진다. 그래도 되고 삼중근을 가진다. 그래도 되고 허근을 가져도 되고 그쵸? 그럼 다 풀어야 되겠네. 네. 저게 안 된, 저걸 구해요. 그래서 저걸 빼요. 그래서 여사건으로 구하는 게 맞죠? 예스. 그렇죠? 자, 절대값이 그러니까 극대값을 가지는 경우를 풀던 가지지 않는 경우를 풀던 어차피 이걸로 풀어야 되는 건 똑같아. 극대값을 가지는 경우는 그냥 이걸 구하면 되고 극대값을 가지지 않는 경우는 구해서 이 녀석의 여사건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죠. 이해하셨죠? 그렇게 문제를 풀어 가셔야 돼요. 이제 극값에 대한 얘기가 됐고, 그렇죠? 극대값을 가지지 않는 조건은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삼중근이라는 표현. 도함수에서 중근은 원함수에서는 삼중근이라는 것까지 기억하시고, 이제 또 무슨 얘기? 비율 관계 얘기를 해볼게요. 이 녀석의 도함수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요. 자,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얘가 f'x고요. 얘가 fx라는 그래프가 돼요. 한번 생각해볼까? 이렇게 쭉 진행이 될 거고.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근데 X랑 만나는 점이 그런 게 그러니까요. 어우, 쉽지 않았네? 예리해. 보통 못 찾는데. 자, 왜냐면 얘가 극소값을 가져야죠. 풀만 바뀌는 지점이잖아. 이게 뭔 상관인데?
그렇죠. 도함수가 극소를 가지는 게 원함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애초에 어떤 식으로 그려졌어야 돼? 여기서 쭉 내려오고 나도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여기서 거쳐야 되는데. 힘들다. 맞추려니까. 그냥 좋다 치자. 안 돼. 너무. 그러면 여기 뚫고 진행하는 거니까 슉 이렇게 억지로 맞춰봤어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요 라인이 얘랑 만나야 돼. 그러면 우리 이 그림에서 뭘 알고 있어요? 비율관계를 알고 있어요. 어떤 비율관계? 어떤 비율관계? 자, 이거 그대로 따라 올라가면 여기인데 여기 이거 따라 올라가면 여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문제에서 얘나 얘를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저기를 물어보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물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요거까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수투 버전에서는. 어차피 미적을 가도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몇 칸짜리라는 걸 3칸짜리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랑 얘가 몇 대 몇이다? 1대 3? 맞는데 보통 3대 1이라고 대답을 하죠. 얘랑 물어봤으니까. 그죠? 아니 뭐 똑같은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3대 1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3중근을 가지는 그림에서는 3대 1의 비가 떠요. 그런데 얘나 얘를 물어보진 않는다고. 우리가 얘를 생각할 필요는 없고 요거 땡땡땡 3칸짜리가 와서 실제 여기가 3대 1의 비를 가지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형태자로 보시면. 자, 그래서 3대 1의 비를 가지는 건 알겠고 여기에 이 값 있죠. 실제로 극값의 차는 아니야. 그치? 얘랑 얘가 극값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값과 이 값의 이 차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종종 나와요. 여기에서 함수값을 구하라든지 여기에서의 극소값을 구하라든지 이런 문제가 종종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걸 구하는 또 공식이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차의 역할을 얘가 차의 역할을 해줘요. 극값의 차 말고 x좌표의 차를 제가 해준다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빨간 i를 구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극값의 차가 또 있습니다. 몇 분의 몇. 물론 까먹었을 거야. 이게 당연히 a겠죠? 차에 알 것 같지. 몇 제곱일 것 같아? 3제곱, 4제곱? 4제곱. 4차 함수니까. 네. 여기는 뭐 들어갈까? 아까 3차 함수에서는 2분의 차 3. 와, 진짜 쉽다, 쉬워. 자, 이게 저 값을 구하는 형태예요. 이건 최고 차이 개수고요. 차는 요 녀석이에요. 예를 들어 그래프가 나왔어.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녀석의 최고 차이 개수가 1이에요. 이 좀 그래. 1이라고 하면. 근데 자, 요 녀석의 값이 1이고 요 녀석의 값이 얼마로 할까요? 3. 좋아요. 그리고 나서 요 녀석의 함수값이 y는 뭐 한 20이라고 치자. 요 녀석의 좌표를 구하래요. 그럼 우리는 저거 쓰시면 돼요. 3분의 a는 1이죠. 그리고 요 차 얼마예요? 2죠. 곱하기 2의 몇 제곱? 4제곱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 곱하시면 얼마죠? 3분의 16. 3분의 16. 그러면 20에서 3분의 16을 뭐 하시면 돼요? 빼시면 돼요. 그러면 요 녀석의 함수값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거 알고 가자. 근데 외우기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죠? ax의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ax의 4제곱으로 시작하는 4차 함수잖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3차 함수에서는 2가 뜨고요. 4차 함수에서는 3이 뜬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a 요걸 차로만 바꾸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a 차의 세제곱, 3분의 a 차의 4제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흐름은 비슷합니다. 그렇죠? 요거
3대 2라는 비율 관계와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차를 구하는 3분의 a 차의 4제곱 요거는 기억하자. 그 다음 집중돼요? 네. 그래요. 자, 이번에는 좌우 대칭형이 극대값을 가지는 경우를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얘는 서로 똑같아요. 똑같은 경우에는 얘는 극대 극소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녀석의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형태가 되죠? 맞추거든요. 이걸 지나야 되는데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지나요. 이렇게 이런 그래프 형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비율은 계속 성립합니다. 몇 대 몇? 루트 2대1. 살아있네. 뭐야? 어떻게 알았어? 1대 루트 2의 비를 따라갑니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살아있네?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비는 1대 루트 3이거든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얘가 사용하는 위치랑 위치가 다르죠. 여기서 전혀 별개의 1대 루트 2의 비를 따라갑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근데 그 2차 함수 있죠. 우리 2차 함수 있잖아요. 2차 함수는 여기에 비가 얘도 존재는 해요. 아니야? 왜야? 뭔데야? 1대 4거든요. 그래서 아니 1대 루트 4. 그래서 1대 2라는 비가 떠요. 그래서 1대 루트 2, 1대 루트 3, 1대 루트 4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가긴 하거든요. 이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왜냐면 2차 함수 거야.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축이잖아요. 축. 그쵸? 이거 몇 대 몇이에요? 여기 1대2라고 당연히 1대2겠죠. 이게 대칭이니까. 그쵸? 근데 얘도, 아니요, 잘했어. 자, 얘 누가 봐도 극소잖아. 얘도 극소인 건 맞잖아. 근데 어디서 쪼개도 무조건 1대2인 건 맞잖아. 그래서 그 원리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지금 1대 루트 2라는 건 아셔야 되고요. 하나 더. 이렇게 같은 건 당연히 아시죠? 그렇죠? 이건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질문입니다. 이걸 물어볼 때가 종종 있죠? 그쵸? 이 값 가지고 이 값 물어보거나 이 값 가지고 이 값 물어보거나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종종. 그럼 이 값을 구하는 방식도 있겠죠? 자. 아니요. 여기서 차는 여기하고 여기에요. 이 부분을 우리는 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1이요 1. 5! 하. 그리고 차의 몇 제곱? 지루할 거예요. 차의 몇 제곱? 모르겠어요. 제곱. 5제곱. 3제곱. 4제곱. 그냥 차. 사차함수니까 차의 4제곱. 그냥 A 차의 4제곱이에요. 외우시면 돼요. 네. 이거 유도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극값의 차 공식만 3개를 말씀을 드렸어요. 3차 함수에서는 여기를 차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쵸?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구하기 위해서 뭐였죠? 3분의가 아니고
2분의 A 요 차에 몇 제곱? 세제곱. 3차니까. 그리고 4차에서 흔히 등장하는 이 3중근짜리 요 그림에서는 3분의 A차의 4제곱. 그리고 좌우 대칭의 구조에서는 A차의 4제곱이야. 되셨나요?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됐어요? 자, 이게 정말 맞을까? 네? 여러분들의 기억력 테스트. 이건 맞아요. 이건 맞아요. 서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가장 무난하게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x-1의 제곱과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만들어 봤어요. 자,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에서 무슨 근을 가져요? 중근을 가집니다. 맞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 당연히 뭐가 되는 거 맞아요? 0이 되는 거 맞죠? 맞죠? 해볼까요? 여기다 0 대입하시면 얼마예요? 1이요. 얘네들은 x축과 만나고 있으니까 얼마죠? 0이에요. 그쵸? 확인해보자.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자, 1분의 a차의 세제곱이라고 했으면 1분의로 갔으면 자, 요 값이 얼마예요? 1이죠. 그쵸? 여기서. 맞죠? 그러면 1분의 a는 얼마였어요? 1이었죠? 그쵸? 차 얼마야? 1. 1의 몇 제곱? 4제곱. 그쵸? 그럼 얼마? 1. 어? 맞네요. 저 버전으로 가시면 자, 3분의 a를 써요. 1겠죠? 근데 거기다가 차가 1이잖아요. 1에 4제곱 하시면 3분의 1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얘는 이 식이 요 두 번째 식이 맞는 거잖아. 이걸 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냐면 애들이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이냐?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예를 들어 이런 녀석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3의 세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b를 알고 있어요. 3대 1이라고. 그렇죠? 자, 그러면 뭐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다 0 대입하시면 이 녀석이 다시 나오겠죠? 0 대입해 보시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7이요. 마이너스 27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차는 얼마야? 3이죠. 그렇죠? 요 식에 그대로 써보면 3분의 a는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차는 3이었어요. 몇 제곱? 몇 제곱? 4제곱. 그럼 얘는 27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27 나오는 거 맞죠? 이걸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학교 시험 볼 때 애들이 헷갈려요. 봐봐. 그냥 느낌적으로 봐봐. 3분의 a차의 4제곱과 a차의 4제곱 누가 더 커 보여요? A차의 4제곱. a차의 4제곱 당연히 커 보이죠? 쟤는 3분의가 있고 얘는 a니까. 그렇죠? 1분의니까. 그리고 또 그냥 일반적으로 이 길이랑 이 길이 중에 누가 더 길어 보여요? 당연히 얘가 더 길어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a차의 4제곱이 더 길어 보이고 얘가 더 긴 건 맞으니까 a차의 4제곱을 여기다 적용시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얘는 지금 이만큼이죠. 그렇죠? 근데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 말은 이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그 값에서
또 다른 한 점까지의 거리를 지금 차로 쓰고 있는 거고, 이 그림은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을 때 어디만 쓰고 있어요? 딱 여기까지만 쓰고 있죠. 그렇죠? 제가 쓰는 길이는 이만큼이야. 그렇죠? 그리고 얘가 쓰는 길이는 이만큼이라고. 당연히 얘가 훨씬 크죠? 그렇죠? 그 큰 녀석을 4제곱했다고 생각해봐. 얘는 얘가 더 작은 게 맞지만, 그렇죠? 3분의 a가 a보다 더 작은 게 맞지만 뒤에 4제곱을 해주는 값이 훨씬 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 값이 더 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똑같은 차의 기준을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외우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그나마 외우는 방법 3대 1이죠. 그래서 3분의 h의 4제곱 쓴다 이렇게라도 외우세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너희 이거 식 만들어서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이해되셨죠? 함수값 물어볼 때는 저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해봤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비율 관계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리고 극값의 차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파트였습니다. 되셨나요? 됐죠? 자, 됐지? 다 외우고 있는 거지? 이제 외워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시작하자.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됐으니까. 자, 보자. 자, 이어서 최대 최소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솔직히 말하면 최대 최소는 되게 쉬워요. 값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모양 자체도 그렇고. 최대 최소는 뭐만 주의하시면 되냐면 구간을 분명히 줄 거거든요. 구간을 주면 A에서 B까지의 이 구간 안에서 이 함수값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뭐 체크하시면 되냐면, 당연히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여기를 A를 여기로 끊고 뭐 B를 여기로 끌었다고 치잖아. 그럼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어디가 되냐면 극값 그리고 함수값, 이렇게 4개만 체크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게 4차 함수냐 3차 함수냐 2차 함수냐에 따라서 그 극값의 개수는 달라지겠지만 결국은 우리는 함수값 A와 F, B와 극값들 이들을 가지고 배소 관계를 비교하셔서 그들 중에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이제 이것조차도 비율 관계를 이용하면 조금은 더 수월하게 갈 수는 있어요. 내가 구한 그 값과 이런 값들 사이에 거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면 내가 문제를 풀어봤는데 뭐 이 값이 3이 뜨고 이 값이 8이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범위가 얼마부터? 뭐 2부터 얼마? 9까지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율 관계에 의해서 3이고 8이면 이 간격은 얼마죠? 5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B가 이렇게 끊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3하고 8이면 그들의 딱 가운데 있는 값 얼마? 2분의 11이라는 값이 변곡점이거든요.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될까? 숫자 마음에 안 든다. 얘는 10 정도로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고요? 6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죠? 2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죠? 0이요. 이렇게 된다는 걸 뻔히 알아. 그러면 2나 10이라는 숫자는 얘네들과 동일 선상까지 가지도 못하죠. 10은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 2는 여기쯤 어딘가 있을 테니까. 그럼 그래프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극값만 체크하시면 된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연산이 쉬우면 상관없는데 연산이 쉬우면 이런 비율 관계를 찾는 것조차도 그것도 사치야.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미지수를 깔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극대값이나 극소값 자체가 미지수를 품고 있을 수도 있어.
뭐 요 값이 뭐 2a 플러스 3인데 요 값은 마이너스 3a 그다음에 뭐 플러스 11이다 뭐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그래놓고 뭐 얘가 뭐 최대값을 최대값과 최대값이 뭐 10이고 뭐 최소값이 뭐 마이너스 2다 뭐 이런 식으로 줬다고 치자. 그럼 원칙대로 따지면 우리는 그 식에다가 2랑 10도 대입해서 2랑 10도 대입을 해서 이것들을 이 경우의 수에 맞춰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긴 해. 그런데 이 간격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최대나 최소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버리면 당연히 얘가 뭐가 되고 최대값이 되고 얘가 최소값이 된다는 걸 알고 들어가면 연산 자체가 훨씬 더 깔끔해지고 과정이 생략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야. 비율각이 그냥 외우고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의도적으로 이런 3차 함수나 4차 함수 문제를 풀 때 최대 최소나 나중에 나오는 방분식 문제를 풀 때 의도적으로 이 비율관계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까를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실전에서도 활용이 되는 거지. 그냥 몇 대 몇이라는 거 외우고만 있고 실제로는 사용도 안 해요. 솔직히 의미 없는 행동이죠. 그리고 이 최대와 최소 파트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만 하는 거니까 그게 어렵진 않은데 이제 활용 과정에서 요거 조금 생각해 볼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얘는 fx라는 그래프인데 gt라는 그래프를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t보다 작은 x에 대하여 ft의 값이 fx의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누굴 선택해? ft를 선택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면 솔직히 뭔 말인지 잘 몰라요. 해석은 이런 해석이에요. 자, 이런 거야. 쭉 따라 올라가. 여기서부터 와. 쭉 와. 그럼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있어요. 최대값을 누적시키겠다는 거거든. 자, 여기까지 기준에서는 이 아래쪽 기준에서 얘가 최대값인 게 맞잖아. 최대값이 계속 바뀌죠. 근데 딱 이 시점부터 얘는 그래프 밑으로 내려가니까 최대값은 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겠죠. 얘보다 큰 값이 안 나왔으니까. 그게 쭉 유지가 되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또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빨간 그래프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개야? 하나. 그렇죠? 근데 그것조차도 만약에 이 아이의 값이 뭐 3이었어. 그러면 이 아이의 값을 어떤 관계로도 비율 관계로도 바로 찾아낼 수 있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근데 또 이건 이런 해석도 가능해. 사참수를 주고. 이런 해석도 가능해. 자, 이번엔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릴지 보세요. 제가 무슨 그림을 그렸을까? 얘는 무슨 그림이에요? 객값 얘기일까요? 최소값 얘기일까요? 최소값 얘기예요. 얘는 계속 점점 작은 값이 계속 갱신되죠? 그러다 여기서 다시 올라가니까 얘는 계속 이 값이 계속 작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그래프를 딱 내려가죠? 다시 또 이 값이 유지가 되고 있겠죠? 그럼 얘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개야? 한 개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의 문제 활용도 가능한 거야.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비율 관계가 없으니까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이 녀석의 극소값과 같아지는 그 함수값으로 계산을 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똑같이 적용되겠죠? 여기서는 자, 이렇게 왔다가 해서 이렇게 가버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이 경우에 만약에 최소값 문제는 절대 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프의 개형을 고민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최대값을 물어보는 형태와 최소값을 물어보는 형태의 그래프의 개형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또 정해져 있기도 해요. 솔직히 4차 함수의 최소값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에서는 무조건 이 그림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재미가 없어. 근데 이게 만약에 대칭 형태여도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이 그림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 4차 함수가 만약에 위로 형태일 수도 있거든요.
이건 마찬가지. 이때는 뭘 쓸까요? 최대값을 쓰겠죠. 이런 식으로 그릴 거예요.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활용이 돼서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뭐가? 최대 최소값이.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한 번 봐두면, 몇 번 봐두면 아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알고 있는 것과 문제를 처음 접해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거는 완전히 다른 형태인 거야. 자, 이게 활용되는 패턴이 이렇게도 활용이 돼요. 요거까지는 좀 알고 있읍시다. 좀 보자. 자,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요게 이제 fx의 그래프야.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종이나 뭐가 됐든 간에 이 gx의 그래프 두 개를 한번 그려보세요. 종이 꺼내. 뭐가 됐든 책이든 종이든 패드든 상관없어요. 뭐가 됐든 이 두 가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자, 보시면 이거 아니야. 얘는 지금 fx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얘가 f의 x 플러스 f의 x 분의 2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따라서 얘는 그냥 fx라는 형태가 나와요. 근데 x가 0보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얘가 플러스로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0이 돼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0보다 작은 구간은 이 그래프의 모양을 따라가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은 0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래프 형태는 요거 그대로 이렇게 따라갔다가 빨간색 펜에서 검은색깔이 나왔잖아. 신기하다. 이거 이 학원은 괴담이야. 근데 보라색이야. 그치. 에? 보라색? 내가 아니라서. 저 빨간색이 갑자기 보라색으로 바뀐 적도 있어. 신기하다 이거. 오랜만이다. 쭉 갔다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얘는. 자, 그 다음에 얘도 볼까요? 얘는 지금 좀 반대예요. fx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얘는 f의 x 마이너스 f의 x로 나와요. 그래서 얘는 0이 되겠죠? 그러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이제 반대로 fx라는 형태가 나오면서 같이 얘는 작은 경우에 0이 돼요. 작은 경우가 0이고 큰 건 살리겠죠? 그래서 0 쭉 오다가 큰 거 살리고 0 쭉 가다가 큰 거 이렇게 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십니다. 이렇게 해놓고 극각. 자, 볼까요? 극소값을 구하라고 문제를 냅니다. 극대값을 구하라고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때 얘가 극소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하게 돼요. 실근의 개수. 정확하게는 어떤 직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프의 모양만 알면 문제는 충분히 풀려요. 그래프의 모양만 알면 풀리는데 이걸 그릴 수 있느냐인데 됐다.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상한 것들이 나온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절대값이 나오면 무조건 구간을 나눠서 생각한다. 이 값이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를 나눠서 식을 해보면 연산을 해보면 충분히 다 아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느낌 조금 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괜찮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극대와 극소, 그리고 그래프의 아까 개형, 그리고 최대와 최소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이제 또 복습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죠? 방정식과 부등식, 그리고 속도, 가속도, 넓이와 길이와 부피의 변화율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돼요. 됐죠?
그렇게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방부 등식 그리고 속도 가속도 변화율 이쪽 파트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열심히 또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마음이 급했어. 부정 조건 먼저 들어갔는데 문제 풀다 보니까 우리 복습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먼저 이걸 하고 부정 조건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 살짝 반성하고 겸사겸사 여기서부터 시험 범위니까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자, 오늘 일단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고요.